안녕하세요. 금빛 운명이에요. 오늘은 2026년 병오년 기사일주 여러분들의 한 해 흐름을 차분하게 풀어드릴게요. 기사일주는요, 겉으로는 담담하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깊은 기운이에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제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그런 만큼 내가 힘들어도 티를 잘 내지 않고 혼자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내가 좀만 더 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던 날도 있었을 거고요. 기사일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혼자 꾹꾹 눌러 참고 감당해왔던 시간들을 올해만큼은 조금씩 풀어내고 더 편안한 자리로 옮겨가는 해가 되면 좋겠어요. 2026년 병오년은 기사일주에게 책임감은 그대로 두되 조금은 나 자신을 챙기고 현실 속 구조를 더 편안하게 정리해가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틈이 필요해요. 재물 흐름을 보면 크게 튀거나 요란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재정리하고 새는 곳을 막아주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확 들어오는 대박보다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쪽이 훨씬 유리한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해 돈을 굴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강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투자와 단기 수익에 마음이 갈 수 있는데 속도가 빠른 것일수록 두 번, 세 번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결정하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숫자와 조건을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해오던 방식 안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좋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만 줄여도 올해 말에 남는 돈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고정비를 줄이고 그동안 미뤄둔 보험이나 대출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훨씬 안정돼요.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일이 생기기 쉬워요. 지인의 권유나 소개로 시작하는 일들은 관계와 조건을 더 꼼꼼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종이에 조건을 써보면서 내 입장에서 남는지 계산해보면 훨씬 안전해요. 목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네트워크와 정보가 재물운에 적당히 도움이 되는 해예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인연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안정된 재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관계 때문에 흔들려 돈을 쓰는 일만 줄여도 재물운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자리 외에는 지출을 일정선에서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해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기에 매우 좋은 해예요. 적금, 연금, 장기, 저축처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틀을 다지는데 신경 쓰면 몇 년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해오던 방식만 유지해도 재물운이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다만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작은 안정 수익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방식이 잘 맞아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버리는 패턴을 올해부터 조금씩 끊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계좌를 목적별로 나누고 절대 손대지 않을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면 많은 도움이 돼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과 수익 분배에서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다만 너무 계산적이 되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균형만 조금 신경 쓰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올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큰 탈 없이 흘러가기 쉬운 해예요. 다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 기분에 이끌려 크게 써버리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돼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금액이라도 계약서와 영수증을 꼭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말로만 약속한 돈 거래나 구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마음고생을 부를 수 있어서 올해만큼은 문서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에 따라 소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 쇼핑이나 지출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은 올해만큼은 조금씩 줄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대신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달래는 방향이 재물운에도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재정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해예요. 지출 항목만 한번 정리해봐도 어디를 줄일지 감이 잡히고 그것만으로도 재물운이 꽤 안정돼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목적을 정해 따로 모으기 시작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훨씬 커질 거예요. 사랑과 연애 결혼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한번 정을 주면 쉽게 놓지 않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상대를 지켜주고 싶은 책임감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올해 사랑과 인연 흐름은 과하게 요동치기보다는 이미 있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기대고 싶은 인연이 다가오는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면 불꽃처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지만 표현이 과해져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올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쪽이 더 잘 맞아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마음 표현과 배려의 균형이 좋아서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기 쉬운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뜻 표현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올해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한 줄만 더해도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대화가 많은 관계가 잘 맞아요. 마음에 담아두기보다 조금 돌려 말하더라도 내 속마음을 풀어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조용한 대화와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쉬운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말로 감정을 푸는 것이 서툴 수 있어요.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행동으로 마음을 대신 전해도 충분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가정과 현실적인 기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가 돼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가정 안에서 역할을 새롭게 나누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쉬운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가정의 안정과 일상의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쉬운 해이고 큰 갈등만 없으면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돈과 생활, 책임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어 정리해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 선을 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어요. 올해는 너무 날카롭게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감과 적당한 애정을 유지하기 좋아서 친구 같은 연인, 동반자 같은 부부의 기운이 강해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주려다가 정작 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안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다고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의 깊이가 커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혼자 삼키지 말고 그때그때 부드럽게 꺼내어 풀어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잘 알아주고 내 마음도 적당히 챙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지 그 기준을 한 번 더 챙겨보면 좋아요. 대인관계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래가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끊지 못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기사일주를 든든한 동료,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사람으로 느끼기 쉬워요. 올해 대인관계 흐름은 조용히 정리될 인연은 정리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과는 더 깊게 이어지는 해예요.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을 서서히 구분하게 되는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말이 앞서 나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수록 한 번 숨을 고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앞으로 관계가 괜찮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아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갈등이 있더라도 금방 풀 수 있는 흐름이에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기 쉬워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두기만 하고 표현을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올해는 전부 다 말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속상했던 한 가지만 부드럽게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기존 인연도 유지되기 쉬운 해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금씩 경계를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가까운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에 좋은 해예요. 사람 수를 늘리기보다 이미 곁에 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대하면 그만큼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람을 늘리기보다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 중 나에게 편안한 사람과 조용히 관계를 깊게 하는 방향이 더 잘 맞아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해 가족과의 인연,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인연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회사 사람, 가족, 지인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며 관계망이 안정되는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혼자 집에 돌아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만남 사이사이에 나 혼자만의 쉬는 시간을 만들어두면 관계도 훨씬 가볍게 이어갈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선과 기준이 분명해서 나에게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기 쉬운 해예요. 다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지 않도록 따뜻함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상대와의 거리를 잘 조절할 수 있어서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기 쉬운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서 하기 싫은 부탁도 들어줄 수 있어요. 올해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정작 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올해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용히 구분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편안한 인연들이 곁에 남기 쉬운 해이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겉으로만 가벼운 인연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두세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거예요. 취업과 직장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강해서 어디에 있든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기질이에요. 윗사람이 보기에 믿고 일을 맡기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올해 취업과 직장 흐름은 지금 자리에서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역할이 조금 바뀌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맡는 일이 달라지거나 팀 구성이 바뀌는 식으로 실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답답하고 더 나은 자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으로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는 것,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경험과 조건을 함께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자리에서 인정받거나 작은 승진 혹은 역할 확대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로운 일이어도 이번 해에 맡게 되는 일들은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회사를 바로 옮기기보다 지금 자리 안에서 내가 덜 지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일의 기회로 연결되기 쉬운 해예요. 사소한 대화와 협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사람과의 소통을 너무 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동료와의 관계가 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해예요.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조율하기 쉬워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일은 잘해도 표현 부족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보고나 피드백에서 한두 마디만 더 보태도 평가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해 현실적인 성과와 안정성을 강하게 추구하게 돼요. 실적과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해왔다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조용히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쌓이는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 구조 변화나 조직 개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실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인정받기 쉬운 해예요. 다만 말이 날카롭게 들리지 않도록 표현만 조금 부드럽게 다듬으면 평판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실력과 관계 모두 무난하게 인정받기 쉬운 흐름이에요. 갑작스러운 문제에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올해는 결과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정리해서 스스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직장 내 감정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전체 흐름이 불안할수록 나도 같이 흔들리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는 알아서 흘려보내고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하기 쉬운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애써도 인정받지 못할까봐 미리 지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일주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미 충분히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과 창업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리스크를 함부로 지지 않고 계획과 실행을 신중하게 보는 기질이라 사업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올해 사업과 창업 흐름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구조를 정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재배치하기 좋은 해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준비와 기초 설계를 꼼꼼히 할 수 있는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템에 마음이 끌리고 갑자기 확 벌려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올해는 크게 벌리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는 방향이 훨씬 안전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준비해온 아이템을 차분히 시장에 내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너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작게 시작해보는 것이 좋아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 자체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당장 창업보다 부업이나 작은 테스트 형태로 시장 반응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지인의 소개나 파트너와 함께하는 형태의 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사람만 믿고 계약이나 분배 구조를 대충 잡지 말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고객과의 소통, 파트너와의 협업이 무난하게 흘러가기 좋은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서비스와 물건은 좋아도 홍보와 소통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글이나 영상으로 대신 표현해주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소통이 강한 사람과 손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수익 구조와 비용 구조를 꼼꼼히 계산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이 해에 잘 설계해두면 이후 몇 년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쉬운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 수익 구조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엑셀이나 노트를 활용해서 매출과 비용을 수치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쉬운 해예요. 다만 너무 냉정하게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신뢰를 함께 고려하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거래와 계약이 큰 문제 없이 흘러가기 쉬워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구두 약속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만 피하면 큰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계약서나 메시지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손님이나 고객의 반응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좋은 반응보다 나쁜 반응에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올해는 피드백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잘 읽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어서 재방문 고객이 늘어나기 쉬운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고객의 감정보다 숫자와 결과만 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서는 감정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의 말 중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메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학업과 시험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한 번 마음을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힘이 좋아요. 올해 학업과 시험 운은 기초를 다시 다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정리하기 좋은 해예요. 이미 공부를 시작한 분들은 중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데 집중하면 좋아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초반 의욕이 너무 올라가 계획을 과하게 잡기 쉬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양만 정하면 중반 이후에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 리듬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난하게 이어지기 쉬운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처음 책을 펼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루틴이 잡히면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는 힘이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정리 노트, 요약, 구조화하는 공부에 강점이 있어요.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습관이 올해 특히 도움이 돼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교재를 여러 개 늘리는 것보다 핵심이 되는 책을 정해서 반복하는 방식이 잘 맞아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정리 욕심을 줄이고 기출 문제와 해설을 중심으로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기초 이론을 다시 다지는 공부가 올해 시험운을 크게 도와줘요. 기본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만 않으면 공부와 생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계획을 자꾸 바꾸다가 오히려 불안만 커질 수 있어요. 대신 큰 틀만 정하고 세부 계획은 느슨하게 두는 것이 더 편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시험 직전 정리와 오답 분석에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아는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감을 쌓는 것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감각을 익히면 실전에서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험 당일 긴장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서 미리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기분과 감정이 공부 효율을 크게 좌우해요. 마음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양을 줄이고 가벼운 복습만 하는 방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와 휴식 시간을 반반으로 나누기만 해도 무리 없이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에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부 시작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양을 끝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이동과 이사 흐름을 볼게요. 기사일주는 기본적으로 자리와 기반을 중시해 이동과 이사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옮기면 오래 버티는 경우가 많죠. 올해 이동과 이사운은 무리하게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조용히 생활 반경을 정리하고 더 편안한 구조를 만드는 쪽이 잘 맞아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환경을 확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멀리 크게 옮기는 것보다 생활 반경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이미 생각해 두었던 이동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한 번쯤 현실적으로 검토해보고 실행으로 옮기기 좋습니다.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와 이동이 부담스러워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부 바꾸려고 하기보다 집 안 구조나 자리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 인연을 통해 직장 이동이나 이사 기회가 들어오기 쉬워요. 소개와 권유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건을 차분히 따져보면서 듣고 결정하면 좋아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현재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용한 이동이 이루어지기 쉬운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남들 말만 듣고 선택했다가 내 생활과 맞지 않아 후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서 걸어보고 출퇴근 시간과 생활 동선을 한번 직접 점검해보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사를 계기로 재정 구조와 생활 패턴을 다시 안정적으로 맞추기 좋은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조금 더 안정된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정리와 짐줄이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 할 해예요.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짐만 줄여도 집 기운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간을 꼼꼼히 살피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평균적인 조건에 안정적인 계약을 맺기 쉬운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계약서의 작은 문장 차이로 나중에 마음고생을 할 수 있으니 특약 부분을 특히 잘 읽어보면 좋아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사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햇빛, 창밖 풍경, 소음, 이 세 가지를 꼭 느껴보고 선택하면 좋아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도 서서히 정이 붙고 안정되기 쉬운 흐름이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를 앞두고 걱정은 많지만 막상 살아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흐름이에요. 건강 흐름을 보면 기사일주는 버티는 힘이 강해서 몸이 힘들어도 일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력이 무너지면 생각보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올해 건강운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과로와 열감, 혈압 쪽을 한 번쯤 체크해보면 좋아요.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움직임만 지켜도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잘 안 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햇빛을 자주 받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만 늘려도 에너지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은 목과 어깨 근육이 자주 굳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가볍게 돌리고 스트레칭 해주면 좋습니다. 목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방 풀리는 해예요. 너무 큰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일어나서 걷는 습관이 필요해요. 토 기운이 많은 사람은 위장과 소화기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면 좋아요. 천천히 씹어 먹고 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토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식사 시간을 크게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안정되기 쉬워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끼니를 자꾸 거르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호흡기와 피부 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미리 관리해주면 도움이 돼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주고 가벼운 산책만 해도 기분과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답답한 실내 공기를 자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이 쌓이면 몸이 금방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가끔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일과 휴식의 균형만 지키면 건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막연한 걱정을 줄이고 오늘 잘한 점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습관이 몸의 긴장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로또 흐름을 보면 올해 기사일주의 로또운은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분 전환과 소소한 재미로 가볍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병오년의 불기운이 기사일주에게 완전히 불리한 해는 아니지만 재물을 크게 걸고 모험하기보다는 생활 안정을 조금 더 우선하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참고 삼아본다면 올해 기사일주와 기운이 잘 맞는 숫자는 5와 8 그리고 10의 기운을 품은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어울리는 흐름이에요. 번호대로 보면 한 자릿수에서는 5와 8, 10의 자릿수에서는 15와 28, 또 35와 40대 초반 숫자와의 어울림이 기운상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에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내 삶이 이미 충분히 값지고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작게 가볍게 즐기는 정도가 가장 좋은 사용법이에요. 기사일주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이제는 기사일주가 늘 남을 위해 지켜주고 버텨줬던 자리에서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쉬어가도 되는 해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걸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요. 다음 달의 운세, 다른 운세를 더 빨리 미리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3분을 추첨해 2026년 병오년 개인 운세도 직접 봐드릴게요. 병오년 한 해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따뜻한 행운으로 가득하길 금빛 운명이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